166쪽에 경우수구나. 경우수 보겠습니다. 166쪽에 927번이요. 요거네요. 자, 봅니다. 서로 다른 깃발 6개가 있습니다. 얘를 올리거나 내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가 있어요. 봐봐, 내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봐봐. 이거 갖다가 외울 필요도 없고, 쌤, 시키더래. 그러면 경우수 되게 쉬워요. 그러면 6개의 깃발을 쌤이 1번 깃발부터 6번 깃발이라 할게. 자, 1번 깃발, 다시. 푸는 거 봐봐. 1번 깃발이 있고, 2번 깃발이 있고, 3번 깃발이 있고, 4번 깃발이 있고, 5번 깃발이 있고, 6번 깃발이 있어서 생각하자. 자, 뭐하면 내가 이 깃발들을 각각 올리거나 내려가지고 신호를 만들 거야. 됐지? 자, 볼게요. 그러면, 채야, 1번 깃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번 깃발만 생각해. 1번 깃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2가지죠. 아니면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럼 2가지야. 그럼 2번 깃발은? 2가지요. 3번도 2가지, 4번도 2가지, 5번도 2가지, 6번도 2가지였구나. 그런데 신호란 건 이 깃발들을 무슨 말이냐면 1번 깃발만 해가지고 신호 만드는 게 아니래. 이 6개 깃발을 다 사용해서 신호 만들 거래. 그럼 경우수 연산은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곱해야죠. 분명히 봐. 경우수 더한다는 개념은 1번만 해도 상관없대. 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말 뜻을 봐봐. 그게 아니잖아. 6개 깃발을 무슨 말이면 올리거나 내려가기 6개 깃발 다 쓰겠대 내가. 그러니까 연산이 곱하기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지수부치 배웠으니까 2의 6제곱이죠. 맞나? 그래서 얘는 64가 되겠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5쪽에 네 920번이요. 이거 봅시다. 자, 920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2의 배수인 경우요. 자, 잠깐 봅시다. 그러면 우리 요것도 한번 해보자. 수빈아, 쌤말 들어봐. 내가 주사위가 2개가 있어. 이렇게 2번 던질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주사에서 나올 수 있는 눈이 1부터 6까지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주사에도 1부터 6까지 눈이 나오겠지. 그러면 두 눈의 차라 그랬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큰 차는 누구냐면 얘가 첫 번째 눈이 1 나왔을 때 두 번째 눈이 6 나오는 경우가 두 눈의 수의 차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 얼마야? 5죠. 그치? 그러면 차가 2의 배수니까 제일 큰 차가 5야. 그러면 5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2의 배수는 2와 4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이해갈까요? 그러면 두 눈의 차가 2가 나오는 케이스와 두 눈의 차가 4가 나오는 케이스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전체 범위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두 눈의 차가 2가 되는 경우야. 그러면 내가 1이면 3이 나오면 되고, 그치? 2면 4가 나오면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숫자는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고요. 두 번째 숫자는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3이 나오면 5가 나오면 되고, 4가 나오면 6이 나오면 되지. 그치? 그럼 잠깐만. 근데 이거 반대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1, 3이니까, 그러면 4, 6 나왔다? 그러면 4, 6이니까, 그러면 5가 나오면, 봐봐. 그럼 5가 나오면 얼마 되면 돼? 3이 나오면 되죠. 6이 나오면 4가 나오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 이해갈까요? 그러니까 반대 케이스가 여기서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요 케이스 그러면 3이면 1일 경우, 4면 2일 경우, 5면 3일 경우, 6이면 4일 경우. 이렇게 해서 지금 눈의 차가 2인 케이스가 총 몇 가지? 일단 8가지. 됐니? 자, 두 눈의 차가 이제 4가 나와야 됩니다. 두 눈의 차가 2의 배수야. 그러니까 두 눈의 차가 4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1일 때는 5인 경우, 2일 때는 6인 경우. 그럼 반대로 5일 때는 1인 경우, 6일 때는 2인 경우.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 4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빈아, 이 8하고 4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만약 곱한다 하잖아. 그럼 어떤 케이스가 발생하면 내가 주사를 딱 던졌는데 두 눈의 차가 2이면서 4인 경우도 있더래. 그거 말하는 거야. 곱하기라는 개념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 오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딱 했는데 두 눈의 차가 2이면서 두 눈의 차가 4인 경우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이 8 더하기 4 해서 얼마? 12가지가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 풀이를 계속 이렇게 해줄 테니까 왜 합해야 될지, 왜 곱해야 될지 요것만 잘하면 됩니다. 요것만 잘하면 돼요. 또 질문하세요. 지은아, 질문할 거 없니? 909번요. 909번 봅시다. 909번입니다. 자, 봅니다. 가위바위보로, 두 사람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가위바위보 하는데, 승부가 정해지는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승부가 정해지는 경우야. 잠깐만, 이거를, 쌤이, 요 얘기를 해볼게. 그 경우의 수에서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사건의 경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쌤 설명해 줄게. 이 여자가 뭐냐면, 여사건 이 여자가 한자야, 나무 여자야, 여분, 여지 할 때 그 여자입니다. 그럼 여사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아닌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자, 문제 풀어볼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알지, 지은아? A, B라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러면 A가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몇 가지니? 3가지죠. 그러면 B가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수 총 몇 가지야? 3가지죠. 그러면 곱합니다. 왜? 그래야만 두 사람이 같이 해야만 승부가 날 테니까. 괜찮니? 그러면 이게 전체 경우수예요. 요게. 됐니? 그러면 생각해봐. 승부가 난다는 말은 난 여기서 이 문제 승부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대. 그치? 그러면 비기는 경우만 빼면 되잖아. 그럼 누군가 이기겠지 뭐. 이런 해석이에요. 맞니? 그러면 우리가 하면 비기는 경우 찾아보자. 그러면 비기는 경우야. 지금 비기는 경우 몇 가지야? 전체 3가지겠죠. 됐니? 따라서 연산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을 빼겠어 이 말이야. 이 여사건이란 말은 나무 여자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를 빼겠어. 그럼 남아 있는 사건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야. 이렇게 푸는 게 여사건의 경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A가 이길 때, B가 이길 때 이렇게 하기가 귀찮다 이거야. 그냥 승부만 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무슨 말이면 전체 경우 수에서 비기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9 빼기 3에서 총 6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알아도 6건의 경우. 자, 그 다음 또 질문하세요. 얘는 질문할 거 없니? 괜찮니? 자, 이러면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시험은 지금. 됐나? 자, 그러면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를 보냐면은 얘들아, 피타고라스에서 쌤이 원래대로라면 쌤은 쪽수점식을 했죠. 봐봐. 그냥 지금 아무 상관없어요. 뭐 책에 줘도 상관없고 6장에 줘도 상관없고 아무 종이에다가 있잖아. 그냥 여백에다가 요 피타고라스 있죠. 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피타고라스 요거요. 요 6개요. 6개 갖다가 3번만 적어줄래? 그냥 지금 적으세요. 아무 때나 적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뭐 이메일 하면서 이메일 줄게요. 적으세요. 3번만 적어. 6개 숫자 3번만 적어. 3번만 적어줘. 자, 어제죠?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개념이 뭐냐면 어제 우리 이거 했어. 우리가 경우수의 연산할 때 언제 더하냐, 언제 곱하냐 그거 했습니다. 오늘 할 경우는요.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야. 자, 그냥 줄 세우기야. 얘들아. 이거 줄 세우기야, 줄 세우기. 줄 세우기입니다. 자, 해볼게. 줄 세우기야. 무슨 말냐면, 내가 5명 있어. A, B, C, D, E, 이렇게 5명 있어. 5명을, 요렇게 5개의 의자가 있대. 요렇게. 의자가 있대. 요 의자에 한 명씩 어떻게 앉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그게 줄 세우는 거다. 자, 그럼 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럼 여기서 5명한테, 야, 첫 번째 누가 앉을래? 그럼 저 손 들겠지. 그럼 몇 가지? 5가지요. 됐지? 그럼 누군가는 앉겠지? 그러면 두 번째 의자는 몇 가지? 4가지. 한 명 줄었으니까. 세 번째 의자는 3가지. 네 번째 의자는 2가지. 5번째 의자는 마지막 한 사람이겠지. 1가지요. 이 경우입니다. 이게 줄 세우기야. 줄 세우기야.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요 경우가 되게 많이 쓰는 경우입니다. 그냥 아들아 이거 120이야. 숫자요. 120입니다. 120. 계산해보면요. 120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4개 해볼까? 4명? 4명? A, B, C, D야. 이 4명을 4개의 의자에 앉히겠대. 이게 줄 세우기다 그냥. 자, 그러면 첫 번째 의자 4가지, 두 번째 의자 3가지, 세 번째 의자 2가지, 마지막 네 번째 의자 1가지. 이 경우는요, 2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명을 일렬 줄 세울 때, 4명을 일렬 줄 세울 때가 좀 많이 쓰는 경우예요. 그래서 좀, 눈여겨봐라, 숫자. 쉽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5까지의 곱은 120이고요. 1부터 4까지의 곱은 24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여기 소수령이잖아. 맞잖아. 곱하기 1을 해줘야 된다, 이거. 경우수여서. 솔직히 말해서 연산에서 상관없잖아. 1이 있든 없든. 근데 경우수기 때문에 표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2란 표시는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2란 표시는 꼭 해줘야 됩니다. 경우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이제 다른 경우야. 사람은 5명이야. A, B, C, D, E, 이렇게 있어. 의자가 3개밖에 없는 거야. 요 경우야. 됐지? 의자 3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때 경우수요. 똑같습니다, 경우가. 할게. 5명 있어. 야, 첫 번째 누가 앉을 거야? 그럼 저 손 들겠지? 몇 가지? 5가지요. 됐니? 그러면 두 번째 의자는요. 1명 뺐겠지? 4가지. 그럼 세 번째 의자는요. 2명 뺐겠지? 3가지. 끝. 알겠어요? 연산은 이제 왜 곱하기 한지 이해가 더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거다. 괜찮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케이스를 봐. 그래서 경우수는 케이스로 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공법이. 하나의 케이스 생각을 해. 알았지? 그러시면 된다. 그러시면 된다. 자, 두 번째가 이웃하여 어떻게 줄을 설 거야? 이웃하여 줄을 설 거야. 자, 그럼 볼게. 내가 A, B, C, D, E가 있어. 이렇게 있는데 무슨 말이면 5개의 의자가 있어. 이렇게 있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BC는 이웃하여 줄을 서야 된대. BC는 이웃하여 줄. 이게 무슨 말이면 B하고 C가 무슨 말이면 순서는 상관없어. B를 앉은 다음에 C를 해도 상관없고 C를 앉은 다음에 B를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이웃하래. 자, 한다. 이웃한다의 개념은 뭐 한다? 묶어. 이제부터 얘들은 운명 공동체야. 같이 가는 거야. 묶어. 또 묶는 거야. 됐지? 그럼 얘는 헤어질 수 없어. 그냥 얘는 또 묶는다. 묶어서 얘를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 묶어서요. 알겠습니까?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B가 가면 C하고요. C가 가면 B가 가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한 명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일단 전체 몇 명이야? 4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실제로는 5명이지만 B하고 C가 이웃하여 앉는데 그러면 그 이웃하여 앉는 걸 하나로 보세요. 묶어가지고. 그럼 난 총 4명을 생각하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BC가 지금 이웃하여 일렬로 나야 되는 경우수를 구하시겠습니다. 할게요. 자, 그러면 몇 명이라고? 4명이라니까 5명 아니야. 4명이야. 알겠니?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는 겁니다. 자, 끝내면 안 된다. 그런 다음, 잘 봐. 그런 다음, 이 B하고 C가 자기들끼리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B하고 C가 앞뒤로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이해가요? 맞잖아. 지들끼리 중에서 지들끼리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순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경우수가 얼마야? 2 곱하기 1요. 이걸 곱하는 겁니다. 이게 이웃의 개념이에요. 지면서 하지마. 이게 이웃의 개념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면 좋아. 3명을 이웃해보자. 3명을 이웃해볼게. 자, A, B, C, D, 인데 내가 B, C, D, E 3명을 이웃하여 어떻게 한 줄을 세우겠대. 됐니? 묶어. 이웃을 묶는 거다. 또 묶어. 몇 명이야? 3명이야. 총 3명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갈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 BCD를 한 명을 생각해가지고요. 3명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됐니? 끝나면 안 돼. 다시 묶은 거 BCD가 다시 줄을 세우라고.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세우세요. 무슨 말이면 내가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A가 앉고 요렇게 해가지고 BCD가 이렇게 한꺼번에 오고 와우. 다시 할게. BCD가 이렇게 온답니다.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가 앉는 손 치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어. 그러면 요 묶은 거 안에서 B하고 C하고 D가 다시 어떻게? 일렬로 세울 거라고. 지들 안에서. 그 경우수를 반드시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연산합니다. 이게 뭐다? 이웃하는 경우수예요. 됐니? 이게 이웃하는 경우수다. 이해가? 설명을 하다가 이해가 안 가면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따로 공부할 이유도 없어. 듣고 이해만 되면 돼. 듣고 그리고 나서 익히는 거야.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 됩니다. 너네가 이거 끝나고 나서 뒤에 확률이라는 걸 하거든. 경우수를 잘하면 확률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수를 잘해야 돼. 잘해야 된다. 이게 이웃의 경우다. 이웃의 경우다. 자, 한번 해봅시다. 887번입니다. 887번. A, B, C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 네모 안에 알맞은 걸 써놓으시겠습니다. 자, 오른쪽 나무가지 모양의 그림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첫 번째 몇 명? 3명요. 두 번째 몇 명? 2명요. 세 번째 몇 명? 1명요. 그 전체 총 이게 전체 총 몇 명이라고? 그래서 6가지라고. 이 말이야. 그러면 BAC 또는 BCA CAB 아니면 CBA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말입니다. 이제 꼭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충분히 이해할 생각합니다. 정의 제거하여. 네? 정의. 아, 네. 선생님, 그 주지도 않았네요. 미안합니다. 잠깐만. 지은이하고 채희야, 요거 있잖아. 요 부분이거든. 이거 좀 얼른 좀 적어줄래? 요거요. 이거 좀 얼른 적어주세요. 그리고 잠깐만. 지금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요. 네. 밑에 문제 좀 푸세요. 이 바다 문제 푸세요. 풀면서 쌤이 방금 설명한 개념 빨리 익혀. 자, 그 다음.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 개수입니다. 0을 포함할 때와 0을 포함하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진짜로요.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얘기하자. 자연수라는 거는 있잖아. 봐봐. 자연수야. 자연수는 첫째 자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두 자릿수가 되든 세 자릿수가 되든 자연수 된다는 말은 첫 번째 오는 숫자가 0이 올 수 없어요. 쌤은 이해가죠? 0이 올 수 없습니다. 그치? 왜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다. 그래서 0을 포함하는 경우와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조금 너네가 조심해야 돼. 이건 신경 좀 써야 된다. 자, 문제를 풀면서 보연 설명하겠습니다. 할게. 893번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에서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잠깐만요. 아, 이렇게 쌤 시킨 대로 해. 자릿수를 만드는 요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요, 항상요, 박스를 설정하세요. 박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자리네. 박스 2개 만들어. 이렇게 박스 2개 만들어. 그러면 첫 번째가 10의 자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1의 자리야? 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4개야.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야? 4가지지 뭐. 그치? 그러면 1의 자리면, 그러면 10의 자리 한 장을 썼잖아. 그러면 1의 자리는 어떻게? 세 가지겠죠.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또 쓸 수 있대. 이렇게 조건 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법 부탁인데 경우수가 안 어려워. 근데 문제를 너네가 제발 좀 꼼꼼하게 읽어줘. 그리고 풀이법 정확하게 풀고 그래야 돼. 그런다. 지금 이 문제는 한 장밖에 없대. 각 숫자가. 알겠니? 그러니까 하나를 쓰면 세 개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 또 쓸 수 있대. 그 숫자를. 그러면 4 곱하기 4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설정의 자릿수는 박스 설정해가지고 지금 얘는 한 장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서로 다른 두 장이 했잖아. 그치? 그래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수가 4가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수가 3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산은요, 곱하기죠 뭐. 그래서 얼마다? 12가지. 자, 옆에 89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 봐봐. 0 들어간다. 0, 1, 2, 3, 이렇게 총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서로 다른 2장. 보이니? 그리고 2자리. 오케이. 박스를 세우자. 박스다. 자릿수는 박스다. 됐지? 자,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요? 3가지요. 왜? 0이 못 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0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0이 못 와요. 그래서 3가지입니다. 괜찮니? 잠깐만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3가지 했지? 그러면 봐봐. 그럼 나는 저 파란색 3가지 안에 숫자 1 아니면 2 아니면 3 중에서 하나를 썼겠네? 그걸 너네가 설정을 해. 아, 나 숫자 있었어. 이렇게요. 절대 안 틀립니다, 이러면. 그러면 남은 숫자가 몇 가지야? 3가지죠. 그래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야? 3가지. 문제 풀 때 이렇게 습관 들이라고. 너네 어차피 지금 하잖아. 이거 언제 하냐면 다시 고율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경우수가 나옵니다. 지금 해놓으면 그때 또 잘해요. 그렇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연산은 곱하기야. 그래서 전체 경우수는 몇 가지야? 9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니? 질문. 박스다. 자릿수는 박스다. 박스. 자, 별표요. 제일 어려운 유형입니다. 별표 주세요. 대표를 뽑는 경우입니다. 쌤이랑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잠깐 봐봐. 내가 이렇게 동그란 어떻게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어.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점을 찍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의 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A, B, C, D, E요. 됐죠? 이래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현을 만들어 보겠대. 현을. 그러니까 선분을 그어보겠대. 그러면 선생님 봐봐. 내가 이렇게 AD라는 선분을 그었어. 맞니? AD라는 선분을 그었어. 그러면 봐봐. 선분 AD나 선분 DA나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죠. 그러면 선분 AD와 선분 DA는 2가지라 얘기해야 돼? 1가지라 얘기해야 돼? 1가지라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자, 해봐. 이거 너네가 언제 쓰냐면, 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딱 작년이야. 딱 작년, 1년 전에요. 너네가 시험 쳤죠. 그때 너네 뭐 있었냐면, 대각선의 개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각선의 개수요. 진짜요. 개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각선의 개수 있었다. 그러면 생각해볼게.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오각형을 만들었어. 들어봐봐. 이렇게 해서 오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오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됐지?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요, n-3입니다. 왜 3이냐면은 삼각형 대각선이 없지. 예를 들어 이각형은 없잖아. 삼각형부터 하나의 면이 만들어진다고. 점이 3개 있어야 돼. 점이 2개 있으면 면이 안 만들어집니다. 선이 만들어지는 거지. 됐니? 그래서 왜 n-3이냐면 삼각형은 대각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n-3이에요. 그러면 얘가 오각형이니까 한 꼭지를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5 빼기 3인 거야. 괜찮지? 됐지? 그래서 한 꼭지를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몇 개야? 이렇게 2가지가 나오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꼭지점이 총 몇 개 있어? 5개 있어. 이렇게 얘기해. 알겠니? 그러니까 각 꼭지마다 내가 몇 개씩 이렇게 2개씩 어떻게 그을 거야. 된 거야. 그리고서 있잖아. 요렇게 해가지고요. 얘를요. 2로 나눕니다. 이거 기억나요? 이게 총 대각선의 개수예요. 다각형에. 그러면
쌤 하고 싶은 게 요 분모예요. 요 분모예요. 2예요, 2. 왜 2냐 이거야. 왜 2냐. 봐봐. 대각선 AD와 대각선 DA는 두 개야, 한 개야? 한 개지. 한 개지. 분명히 한 개야. 그러면 내가 연산은 요 두 개란 원래는 AD, DA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원래 잡았어. 근데 뜯어보니까 얘는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로 가야 되네? 이 2라는 숫자가 1로 바뀌고 싶어. 1로 바뀌고 싶어. 물 가지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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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앞에서 떠들고 있는데 물 가지고 와. 봐봐. 요 숫자 2라는 연산을 숫자 1이라는 연산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래. 그럼 뭐 하면 돼?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2가 1로 바뀌어요. 이해가요? 그것 때문에 총 개수에서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야. 왜? 야, 이것들이 두 가지가 보면 뜯어보니까 이 선분들이 총이 어떻게 뭐냐면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씩 봐줘야 되는데 이 개념이 들어와서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예요. 저게 다각형의 총 대각선의 개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 얘기 할 거야. 자, 볼게. 대표를 뽑는데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가 있고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가 있어.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A, B, C, D. 자, 우리 반에서 반영성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가 5명이 나왔어요. 5명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입니다. 반장, 그리고 부반장. 이렇게 뽑을 겁니다. 이렇게 뽑을 겁니다. 자, 생각해보자. 그러면 반장하고 부반장 뽑을 거야. 그러면 반장에서 뽑는 경우 수 몇 가지야? 5가지죠. 됐니? 그러면 이제 뽑았어. 그러면 부반장으로 뽑는 경우 수 몇 가지야? 4가지야. 그래서 연산을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돼. 그러면 5명의 후보 중에서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야. 반장, 부반장이 아니고 우리 반을 대표할 대표 2명을 뽑겠대. 저 5명 중에서 대표 2명 뽑겠대. 대표 2명이야.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이제냐. 이 대표가 서로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자격이 다른 경우와 자격이 같은 경우 이렇게 하겠답니다. 자격이 다른 경우야. 반장으로서 A, 부반장으로서 B, 반장으로서 B.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반장, 부반장이 A, B가 뽑히다고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 반장, 부반장으로 A, B가 뽑혔다. 그러면 반장 A, 부반장 B인 경우와 반장 B, 부반장 A인 경우는 분명히 다른 거죠. 왜 다를까? 자격이 달라서 그래. 자격이 달라서 그렇다고. 얘는 반장으로서 자격이고 얘는 부반장으로서 자격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내가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대표 2명은. 그러면 일단 대표 2명 뽑자. 자, 첫 번째 대표 경우수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 대표 경우수 몇 가지? 4가지. 일단 곱하겠지. 자,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방금처럼 이 대표 2명이 A, B가 나왔을 때 쉽게. 그럼 얘들아, 대표 AB와 대표 BA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잖아. 대표 2명 뽑는데 그게 AB인 거야, 그냥. 내가 첫 번째 A 뽑고 두 번째 B 해가지고 대표 AB가 되는 거나 첫 번째 B 뽑고 두 번째 A 뽑아서 대표 BA 되는 거나 어차피 같은 거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뭐 한다? 야, 이거는 2가지가 아니고 1가지로 봐줘야 돼. 그래서 2로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요, 이렇게 합시다. 2 곱하기 1로 나옵니다. 정확하게는요. 정확하게 2 곱하기 그냥 2가 아니야. 2 곱하기 1이야. 왜 2 곱하기 2냐면은 이 2명 뽑았지. 이 2명을 다시 일렬로 어떻게 배열하겠대. 그래서 2 곱하기 1이야. 잠깐만, 얘들아. 그러면 세 번째 반장, 부반장, 총무 요렇게 해가지고 3명을 뽑겠대. 그러면 경우의 수는 반장 경우 5가지, 부반장 경우 4가지, 총무인 경우 3가지. 연산은 곱하면 됩니다. 됐나?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네 번째 봐봐. 대표 3명 뽑겠대. 대표 3명 뽑겠대.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대표 5가지, 두 번째 대표 4가지, 세 번째 대표 3가지. 괜찮니? 이거 일단 이렇게 곱할 거야. 근데 대표지? 대표야. 자기 같은 거야. 자기 다르지 않고 자기 같은 거야. 그러면 나눠야 돼. 얼마로 나누냐면 3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저 3명이 일렬로 배워야 되는 경우인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2라고 하지 마. 2 곱하기 1이라고 생각을 해. 왜 2 곱하기 1이야? 이 두 명을 다시 일렬로 배워야 되는 경우 수만큼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표 AB나 대표 BA나 그냥 대표 AB라니까? 같은 거라니까? 그럼 왜 그럴까? 이 대표 두 명을 일렬로 나와야 되는 경우 수만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2라고 외우지 마. 2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해. 그래야만 요 대표 3명이 이해가 가. 대표 3명이야.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일 거야. 근데 대표 3명이잖아? 그럼 얼마 나눠줘야 돼? 이 3명이 일렬로 나와야 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그러니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봐주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잘 봐주세요. 이렇게요. 이해되니? 쌤마? 괜찮니? 자, 그러면요. 아니요. 밑에 있죠? 요 바닥을 다 푸세요. 162페이지를 지금 다 푸세요. 자, 유형 11번입니다. 950번. 주황색, 파란색, 보라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칠하려고 한다. A, B, C 영역에 자, 네, 조건을 볼게.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무슨 하면 이건 있잖아. 이제 무슨 하면 너는 이 생각했잖아. 아니 내가 이거 칠할 건데 대체 누구 먼저 칠해야 되냐 이거야. 핵심이. 그러니까 순서의 개념이야. 순서는 뭐냐면요. 전체 모양 중 이건 판때기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전체 모양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면부터 칠하세요. 무슨 말이냐? 950번 같은 경우에는 B부터 칠하는 겁니다. 왜? B는 A와도 이웃하고 있고 C와도 이웃하고 있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무슨 말이냐면 공통부분부터 해결하는 게 전체 경우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우 수가 여러 개야. 그럼 내가 그걸 일일이 다 찾아야 돼. 경우 수가 왜 어렵냐면은 첫 번째요. 중복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같은 거 또 카운트하면 안 돼. 두 번째, 빠짐없이 해줘야 돼. 요 두 가지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요령을 부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하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면부터 치중. 왜냐면 이웃하고 있는 면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면부터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950번 문제에서는 누구냐면은 B부터 먼저 칠하는 거예요. 자, 쌤이랑 해봅시다. 나는 지금 3가지 색을 칠합니다. 됐지? 자, B를 칠할 거야. 몇 가지? 3가지지 뭐. 뭐 칠하겠지 뭐 아무거나 여기서. 됐지? 그러면 A를 칠하든 C를 칠하든 이제 그 너의 선택이야. 뭐 해도 상관없다. 자, A를 칠할게. 그럼 A에서 칠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야? 2가지죠. 왜? B랑 이웃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C 칠할 거야. C에서 칠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야? 아니죠. 2가지죠. B만 피하면 되는데 왜? 나는 B만 피하면 되잖아. 맞잖아. 같은 색을 또 칠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B만 피하면 돼. C 입장에서. 그래서 2가지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 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12가지 이렇게 연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951번입니다. 자, 그냥 잠깐만 또 쌤 확인할게. 봐봐. 뭐라는 조건이 뭐냐면 항상 이렇지는 않다. 왜냐면 대부분의 문제가 있잖아.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주나 이웃한 경우는 다른 색 칠한다거든. 근데 문제를 끝까지 잘 읽으세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마치 의뢰 이렇게거니 하고 그렇게 문제 풀지 말라고 제발. 문제를 끝까지 읽어. 조건 볼게. 여기서 뭐냐면 모두 다른 색을 칠한대. 모두 다른 색을 칠한대. 할게. 누구 먼저 칠할 거야? A지 뭐. A가 다 이웃하고 있잖아. 그럼 할게요. 그럼 A 칠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야? 4가지. B는 3가지. 에이, 다른 색깔 칠해야 되잖아. 3가지. 그럼 C는 A하고 B에 칠하는 색깔 칠할 수 없어? 2가지. D는 1가지.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서로 모두 다른 색을 칠한답니다.
알겠지? 그런 거다. 요건 풀이는 안 할 건데, 쌤이, 이것도 953번은 요것만 따질게. 봐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 이게 조건입니다. 알겠죠? 조건입니다. 그 다음 자연수의 개수, 대표 뽑기, 삼각형의 개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는요, 어디까지면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이러면 우리 경우의 수 끝납니다. 네. 그래서 17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4시 반까지 온나? 4시 반에 오면 아마 테스트지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1시간, 쌤 60분 줍니다. 60분이면 60분 동안 열심히 풀어서 쌤한테 주면, 다 치고 나서, 그러면 쌤이 5시 반에 거둘 거예요. 거두면 채점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채점을 하면, 그러니까 답지를 줘요. 그러니까 내가 채점을 해줄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러면 채점에 대해서 오답을 합니다. 그리고 오답의 유사의 문제를 풉니다. 됐나? 그렇게 하는 게 시험 대비하는 거다. 그러고 나서 너네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쌤이 일요일을 안 부르거든요. 2주차 동안은. 그러니까 토요일만 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너네가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험 대 공부하고 집에 갈 겁니다. 그러면 보통 몇 시쯤 가냐? 8시쯤. 아마 7시 반에서 8시쯤 갈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이동하겠습니다.